자,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식을 살피다 보면은 수 곱하기 문자, 그다음에 문자 곱하기 문자, 하여튼 이런 그 형식을 많이 볼 건데, 곱셈 기호는 생략을 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냐면, 구별이 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2 곱하기 3. 근데 만약에 이거 생략한다고 쳐봐. 2, 3.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인지 23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때는 생략을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요게 이제 점이라고 찍어가지고 이거 뭐 2.3 이게 아니라 요 중간쯤에 이제 점을 탁 찍으면은 요거는 이제 곱하기다 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애매하니까 그냥 어차피 점이나 곱하기나 비슷하니까 요거는 이제 23으로 썼을 때 23이냐 2 곱하기 3이냐 헷갈리잖아. 그때는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2 곱하기 a야. 근데 얘를 만약에 2a라고 쓰면은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a가 두 개 있다 이런 의미거든. 진짜 a가 두 개 있다. 말이 통해요. 그치? 그럼 얘네들은 어때? 구별이 되잖아. 그때는 곱하기를 자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살펴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요 5개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숫자랑 문자가 곱해져 있어. 그럼 얘는 7a라고 놓은 건데 숫자가 앞에 오고 그 문자가 뒤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 둘을 곱했어. 그럼 숫자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문자가 뒤에 와. 그럼 얘네도 구별이 되잖아. 그치? 그거는 이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였구나. 이렇게 의미를 알아두고 x라는 것이 3개가 있는데 왼쪽 방향으로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방향으로 x가 3개가 있는, 그러니까 결국 3x가 이제 3x만큼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 어떤 수직선 위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끼리 곱했을 때는 이제 알파벳 순서가 중요한 거야. 알파벳 순서는 A, B, C, D 요거 있잖아요. 요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A, B. 그러면 A, B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고, 그 다음에 Z가 맨 마지막이니까 X, Z.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해서 쓰면은 누구나 이제 똑같은 형태로 이제 그 정리해서 쓸 수가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자, 이건 앞에서 조금 얘기했던 건데, 1 곱하기 문자라는 거는 그냥 1을 생략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도 숫자 1은 좀 생략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는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는 1을 생략해서 마이너스는 남겨야지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했을 때는 이제 거듭해서 이제 제곱이다 라고 해갖고 a의 세제곱, 이거는 알파벳 순서니까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x의 제곱 곱하기 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이제 뭐예요? 그 분배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숫자를 앞으로 이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숫자 이제 5를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묶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곱셈을 생략할 수 있고, 얘도 이제 숫자를 앞으로 이제 이동시켜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가보면 나눗셈의 생략이다. 나눗셈의 생략. 역수의 곱으로 바꾸면 어쨌든 위에서 있었던 곱셈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맞죠? 얘는 이렇게 바꾸고 어쨌든 이거 분수잖아. 유리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리수를 이렇게 이제 x에다가 올려놓으면 되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3분의 1 x 이렇게 쓸 수 있고 3분의 x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 이유는 뭐냐면 3분의 1 곱하기 x인데 x라는 거는 이 분수로 썼을 때 1분의 x야.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수와 문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썼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요 가로를 생략했다라고 보는 형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다른 표현인데 의미가 같다. 이걸 잘 이해해 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면은 얘 역시 마찬가지로 a 곱하기 이제 음수 5분의 1 역수의 곱인데 이거를 마이너스 5분의 1 a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5분의 a를 분자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잘 좀 구별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일단 2분의 1 x는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2분의 1 x 요것도 가능하지만 얘를 갖다가 2분의 요거 이제 1분의 x니까 곱하기라고 했을 때 2분의 x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정말 기본인데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알았지? 네,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보면
소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1을 생략해서 이제 생략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잘 봐요. 0.1은 소수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말하자면은 이거지. 얘를 분수로 고쳤을 때 요거 10분의 1 곱하기 a인데, 예를 들면 얘는 이제 10분의 a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1의 그 역할을 해주는 거는 요 10, 분모가 10이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생략해 버리면은 분모의 10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무튼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어떤 숫자와 문자를 곱해 놨다. 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얘의 의미는 완전 달라. 이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은 10분의 의미가 10분의 이제 이거 a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얘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a가 언제일 때 0부터 9라는 어떤 정수일 때는 이게 돼요.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a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10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요거에 원래 실제로 나와야 될 거는 a에다 10을 집으면 1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여기 원래 a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a라는 거는 한 자리 수여야 된단 말이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애매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1이라는 수가 있다고 보고 뒤에 이제 b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생각할 필요 없이 가로가 없다 하더라도 가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가로가 없지만 가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줍시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나 어떤 정수일 때 이제 1과 마이너스 1에서 그 숫자 1은 생략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얘는 뭐예요? x 나누기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분모가 1일 때는 이렇게 생략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가 마이너스 1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요 부호만 영향을 좀 미치고 그 다음에 1은 생략하겠다. 왜? 이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 나왔는데 만약에 a분의 b가 있어. 근데 여기 마이너스 b는 뭐로 쓸 수 있어? 마이너스 b분의 a라고도 쓸 수 있고, 그 마이너스는 요 분자로 갈 수가 있다. 됐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거는 분수에서 이렇게 분모에 있던 게 분자로 가도 되고 앞으로 통째로 빠져도 되는 거야. 어쨌든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이제 쓰면 다 똑같은 이유로, 자, 이걸로 이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처럼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사용한 이제 식인데 한번 봅시다. 한 자루에 500원. 그러니까 한 자루에 500원인데 그 X 자루. 그러니까 한 자루에 얼마고 그게 X 자루라면 그 두 개를 곱하면은 그 가격이 돼요. 그러니까 X 자루에 대한 가격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이건 이제 국어 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문제의 뜻을 파악하여. 그러니까 국어란 말이야, 국어. 그러니까 국어 열심히 해. 규칙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국어란 말이야, 얘가. 알았지? 그다음에 이제 수학도 열심히 해야지. 국어를 딱 이용해갖고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그럼 식을 만들 수 있어야지. 이해됐지? 그럼 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하나에 A1이야. 초콜릿 3개 샀어요. 그럼 얼마야? 3A1이죠? 근데 10,000원은 냈어. 그럼 거스름돈은 어떻게 돼? 10,000원에서 요거 물건값 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야. 10,000원 낸 다음에 물건값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거스름돈이잖아. 그치?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용어를 좀 배워야 되는데, 문자를 사용한 어떤 식이 있다고 쳐봐. 그 예를 들면 뭐 3A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A에 2를 넣으세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3에다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얘네들은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6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러한 식의 값이 A가 2일 때 요 식의 값이 6이다. 그래서 식의 값은 이겁니다. 문자를 사용한 어떤 식에서 문자에다가 이제 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이제 식의 값이고, 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 나온 문자에다가 어떤 수를 이렇게 넣는 거 있죠? 문자에다가 어떤 수를 이렇게 바꿔 갖고 넣어서 계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넣는 그 행위 있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신 입력한다. 그래갖고 대입이라고 하는 거야. 문자 대신 숫자를 입력하는 거야. 그래서 대입. 알았지? 그럼 식의 값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주어진 식에서 생략된 곱셈 기호를 다시 이제 살리고, 근데 만약에 이제 분모에 분수를 대입하는 경우에는 뭐 나눗셈 기호, 뭐 역수의 곱 이런 거를 다 살려.
왜냐면 의미를 정확하게 좀 파악한 다음에. 근데 음수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음수를 좀 구별을 해야 되니까 가로 기호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이해됐죠? 예를 들면은 이제 문제 풀 때 이건 드러나요.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봐봐라. 3 곱하기 a분의 1이야. 그럼 그 내용이 뭐야? 3 곱하기 a분의 1은 이거의 역수야. 역수는 뭐예요? 4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1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말은 이거 3 나누기 그냥 a거든, 그치? 의미가. 그래서 요거는 3 나누기, a는 4분의 1이야. 그럼 나눗셈은 역수의 곱이니까 3 곱하기 역수, 이거 역수 곱해갖고 1이 되는 수 4, 그래서 12가 된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틀리지 않게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자를 사용한 이제 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건데, 일단 거시 속에 관계가 있습니다. 자, 거리, 그다음에 시간, 속력,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그냥 어렵지 않게 거리, 시간, 속력은 관련이 있는 거야. 근데 거리가 무조건 위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거위. 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오리 같은 거 있잖아, 거위. 거리가 위란 말이야. 그냥 나머지 뭐 시간하고 속력은 그냥 아래쪽에 그냥 아무 데나 채우면 돼.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봐. 속력은 뭐가 되냐면 시간분의 거리다. 어때? 딱 들어맞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우리 두 번째, 거 위 한 다음에 나머지 그냥 아무렇게나 채웠을 때 시간을 구하고 싶어. 그럼 시간, 그럼 뭐야? 속력분의 거리란 말이야. 속력분의 거리.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하고 싶어.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럼 밑에 뭐야 이거? 이거 분수가 아니란 말이야. 이럴 때는 이거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시간 곱하기 속력 아니야. 물론 이거 순서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요 표를 이용하면 돼. 거위 공식이야. 거위 공식. 그래갖고 요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용하는 어떤 환경은 어떠냐면, 자, 거리하고 시간하고 속력이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얘만 줄 거야, 보통. 요거를 이제 뭐 숫자로 줄 거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이야. 요거를 문자로 줄 거야, 문자. 그러면 두 개를 이용해 갖고 요 나머지 있죠? 나머지를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식으로 만들어 내는 거야. 이겠지? 그러니까 세 개의 거리, 시간, 속력에 이제 관계식이 애초에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주고 하나는 문자로 이렇게 놓게끔 나올 겁니다. 그럼 나머지를 이 관계에 의해서 식으로 만들면 어쨌든 세 개를 다 뭐 문자든 숫자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놓고 이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소금물의 농도라는 거는 이제 소금물에 이제 진하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일단 소금의 양이라는 거는 이렇게 구하면 돼. 자, 소금물을 일단 얼린 다음에 똑같이 100등분을 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요 100등분 한 거 중에서 요 농도만큼 다시 선택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소금의 양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소금물 중에 만약에 소금이 있다면 이 비율은, 자,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농도를 분자해 놓은 그 비율과 똑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 당연하잖아, 그치? 전체분의 부분. 네, 전체분의 부분. 그러니까 전체가 원래 소금물인데 그때마다 소금의 양이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분모 분자에 적당한 수로 곱해서 소금물의 양을 100으로 이렇게 고정시켰을 때, 그때 이제 소금의 양도 적절하게 변형이 될 거란 말이야.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그러면 해당하는 그 부분에 소금이 차지하는 그 숫자, 퍼센트 비율이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 농도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소금물 속의 소금의 양을 농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농도는 뭐냐면은, 농도라는 거는 농이라는 게 진하다. 그러니까 이거 찐한 정도. 그러니까 친한 정도, 이런 것처럼 친한이 아니라 찐한 정도. 찐한 정도. 이해됐죠? 그래서 얼마나 짜냐, 이런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진한 정도가 바로 농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시 한번. 자, 가장 이제 중요하게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소금의 양이 중요해. 소금량. 그건 일단 소금물 속에 소금이 있단 말이야. 얼려갖고 이거 100등분에 100등분. 그 다음에 여기 농도만큼 진한 정도를 곱해주면은 얘는 자연적으로 소금이 되는 거야. 이거 잘 익혀두세요. 알았지?
여기 소금물에 뭐라고 돼 있어? 100분의 이걸 곱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이 의미고, 거기다가 소금물의 농도를 곱하고 있잖아. 그 농도를 이렇게 곱했단 말이야. 됐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잘 정리하시고. 자, 거스름돈이라는 거는 이제 낸 돈에서 이제 물건값을 빼면은 이제 받는 돈이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정가에서 X%는 이 100분의 A라는 거야, 그치? 요거를 할인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정가에서 뺄 건데, 이 비율이 들어간다는 거는 기준량이 있어요. 그 기준량이 정가가 기준량이야. 정가의 100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거 분배 법칙을 활용하면은 정가를 곱하는 게 공통이잖아요. 여기다 이제 1을 곱했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럼 1에다가 여기는 100분의 A가 있고, 요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서 분배 법칙을 썼다라는 걸 우리가 활용해 갖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곱하기를 생략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 그 다음 알파벳 순서니까 AB 이렇게 쓰면 같은 뜻이야. 얘는 일단 숫자 앞에 쫙 빼주고, 그 다음에 A 몇 개? 하나 둘 셋, A의 세제곱 곱하기 B 이렇게 쓰면 돼. 읽을 때는 4에 A의 세제곱에 B 이거 있잖아. 4 to 4 to the A3 to the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뭐뭐에 이렇게 읽으면 돼. 4에 A의 세제곱에 B 뭐 이렇게 읽어줘도 되고, 아니면 4 곱하기 A의 세제곱 곱하기 B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자유롭게 읽으면 돼.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해? 덧셈이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곱셈만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 한 다음에 더하기 요거는 2B 이렇게 쓰는 거야. 지금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두면 돼. 여기 덧셈 있는 거 조심. 이것도 쭉 보면 여기 덧셈 있잖아요, 그치? 얘는 어떻게 하냐면 곱셈만 생략되니까 일단 숫자, 문자, 얘는 이제 덩어리로 x 플러스 y 이렇게 읽어줄 때 어떻게 하냐면 4a에 x 플러스 y 이렇게 곱 이렇게 해줘도 되지. 4a에 x 플러스 y를 곱한 어떤 식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누기를 생략해서 표현해 보자. 어떻게 되죠? 4 나누기 a야, 그냥. 이해됐죠? 얘는 a 플러스 b를 가로를 딱 치고 나누기 4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가로를 치나 안 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헷갈리다. 근데 가로가 안 쳐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로를 쳐서 이해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면은 나눗셈 요걸 좀 봐야 돼. 얘는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b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는 2분의 b잖아, 그치? 2분의 b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얘는 3 나누기 가로 x 플러스 y 이렇게 하고, 얘가 없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곱하기 나누기를 이제 동시에 생략해야 되니까, 자 봐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요 밑에가 1이 있다라고 봤을 때 분모는 이제 뭐가 돼? 전체 2가 되는 것이고, 분자는 요게 이제 1은 생략되고 여기 a,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얘로 가면은 요건 3x라고 놓을 수 있고, 저 마이너스에 y에 곱하기 z분의 1이니까 z분의 y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가 있고 바로 뒤에 요거만 곱하기 a분의 1이 되고, 얘는 이제 b가 되는 거야.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a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4에 b가 된다. 물론 요거를 전체적으로 가로를 쳐놓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3 곱하기, 그러니까 나누기 이거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3 나누기 4 플러스 y 가로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곱하기 x잖아, 그치? 그럼 요게 이제 분자로 간단 말이야. 왜? 분모는 1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영향을 안 주고 이거는 이쪽으로 딱 가서 붙는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해됐죠? 맞나요? 다음을 이제 곱셈교를 써서 표현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다 이렇게 되고, 얘는 x 곱하기 y 곱하기 y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얘는 0.1이라는 수에다가 곱하기 a에다가 곱하기 x-y를 통째로 곱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요 마이너스라는 거는 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거기다가 z 하나 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 1을 곱했다. 요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됐죠?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나눗셈을 생략해 나눗셈을 나타내라. 그러면 분자 나누기 분모야. 얘는 어떻게 되죠? 분자 나누기 묶어서 x 플러스 y 됐죠? 얘는 분자 나누기 분모란 말이야. 이해됐죠? 자, 요거 잘 봐, 이거. 얘는 x 마이너스 y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x 나누기 빼기 y 이거 전체에서 2를 나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요게 되겠네. 이렇게 좀 바꿔준 다음에 이제 해석을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을 이제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하세요. 한 자루에 y1 그러면은 이제 몇 자루 가격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y1 짜리를 7자루 샀다. 이렇게 7y1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의 자리의 숫자, 1의 자리의 숫자. 숫자라는 거는 맨 앞에 있는 거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요거는 1부터 어디까지? 자, 9까지의 자연수가 되는 거야. 알았지? 요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1의 자리의 숫자인데 요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알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10의 자리랑 1의 자리니까 요거는 자, 10의 자리가 a에 있다. 그러니까 10a가 있고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b에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b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거 되게 상식적이지만 이거 문제에서 이제 나오니까 문제에서 나올 때 딱 읽고 바로 이제 식으로 이렇게 변환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 하는 거를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속이라는 건 속력이야. 그러니까 거위 공식. 그다음에 여기는 뭐 시간을 해놓고 여기 속력 이렇게 해놓으면 돼. 그럼 거리가 궁금하잖아? 그럼 거리는 뭐야? 이거 곱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시간, 속력, 시간이니까 단위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자, 거리가 60km가 나오겠습니다. 알겠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게 나왔네. x1의 3할이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1의 3할이라는 거는 100분의 뭐냐면 30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굳이 말하면 요거 10분의 3x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얘는 10분의 3x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 할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할, 푼, 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0.1, 2, 3은 1할 2푼 3을이라고 읽어주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우리 0.123 알죠? 그러면 이거를 읽을 때 0.123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1할 2푼 3리 이렇게도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알았지?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1할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0.1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2푼이라는 얘기만 나와서 그러면 0.할은 없고 푼의 자리에 가서 2 이렇게 하는 거고 자 3리가 나왔어. 그럼 뭐야? 여기가 할푼은 없어. 이제 리의 자리에 3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할이니까 어때? 10분의 1 얘가 되고 얘는 100분의 2가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1000분의 이제 3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x1에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x 곱하기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알았지? x1의 이거는 x 곱하기 그럼 할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할 그럼 3할이라는 게 어떻게 돼? 1할이 0.1이고 10분의 1이니까 3할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 10분의 3이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갖고 곱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00원의 x% 얘랑 좀 비슷한데 이거 잘 정리하시고요. 자, 1000원의 x% 이것도 표현이 비슷하잖아.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얘는 자, 1000원에 1000원의 요까지 해주고 x%가 뭐냐 이거지. 자,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의 x를 우리는 x%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0원의 x%는 그걸 숫자로 바꿔갖고 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소거가 되니까 10 곱하기 x니까 10x 이렇게 놓으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소금의 양이다. 이런 거 많이 나온다 그랬죠? 소금의 양은 뭐야? 자, 소금물을 몇 등분? 일단 100등분 쪼갠 다음에 농도만큼 곱하면 돼요. 이해됐죠? 자, 소금물 몇 들어있죠? B 들어있지. 일단 100으로 쪼개. 농도가 뭐야? 이 퍼센트가 농도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A를 딱 곱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100분의 알파벳 순서대로 A, B 만큼 소금의 양이 들어있겠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모르면 식을 세울 수가 없고, 식을 세울 수 없으면 답을 못 구해요. 그럼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식의 값입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가로. 이게 1단계야. 그냥 생각하지 마. 그냥, 됐지? 그 다음에 일단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어. 근데 앞에 공부를 안 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앞에 공부를 했다 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요거는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 4개 지우면은 여기 몇 개 남어? 이거 지워지고 얘가 절대값 크니까 남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값은 1이구나. A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러한 식의 값은 1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이것도 이제 가로를 치면 돼. 문자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나머지가 똑같은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야. 요거 계산되면 어떻게 돼?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지만 요거를 갖다가 플러스를 한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두 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러한 식의 값은 뭐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넘어갈게. 자, 이거 하려고 아까 좀 패스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거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좀 헷갈린단 말이야. 그치? 물론 근데 번분수라는 게 있어요. 알아두세요. 만약에 A분의 B 이렇게 있고 분모에 만약에 C분의 D가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요 안에 있는 거를 곱해서 분모에 쓰고 밖에 있는 걸 곱해갖고 AD 이렇게 쓰면 돼. 그 이유는 뭐냐? 자, B분의 A라는 유리수 나누기, 요거는 D분의 C라는 것을 이제 나눈 식이에요. 이해됐지? 왜 그러냐면 요건 이제 유리수로 보면은 분자에서 분모를 나누는 거 맞잖아. 그죠? 그럼 얘를 곱하기로 바꾸면은 역수잖아. 그치? 역수의 곱이잖아? 그럼 C분의 D란 말이야. 그치? 맞죠? 그러면 분모를 곱하면 BC가 되고 분자를 곱하면 AD가 돼. 그러니까 요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나올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식화 하는 거야. 안에 있는 거분에 바깥에 있는 거에 곱이구나. 이렇게. 됐나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번분수 계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번분수는 뭐냐면 분수가 지금 분수 속에 분모 분자에다가 원래 정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분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중복돼 가지고 분수가 형성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번이라는 거는 번복. 이거 한번 찾아봐 한번. 번복. 이건 뭐냐면 그 취소하고 다시 한다는 거야. 번복은 이제 바꾼다는 거야. 바꾼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번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알았지? 바꿨다 이거예요. 여기 원래 정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분수가 한 번 더 들어갔다는 거야. 이해됐죠? 정수가 들어갈 자리에 한 번 더 분수로 바꿔서 넣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아무튼 그냥 이렇게 생긴 분수를 번분수라고 하고 얘 계산 방법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큰 문제는 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풀 건 아니고요. 얘는 이렇게 보겠다 이거지. 자, 이거는 2 곱하기 A분의 1 한 다음에 빼기 2 이렇게. 그럼 A라는 거의 역수는 2니까 여기 자리에 2를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럼 4 빼기 2니까 계산하면은 뭐가 나와?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시계값은 A가 2분의 1일 때 시계값은 2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2에다 5 집어넣고 마이너스의 가로에 마이너스 6을 넣는다. 요게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서 계산이 10에다가 6을 더하니까 요거는 16이 나온다. 됐죠? 얘는 어떻게 돼요? 3에다가 가로에다가 3 집어넣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B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통째로 제곱한다. 그럼 거듭제곱 먼저 하는 건데 여기까지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플러스에다가 4가 돼요. 그치? 플러스 4가 되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안에다 넣고 얘가 플러스가 되면 요거 이제 계산하면 요거 9가 되잖아. 그치? 9랑 4를 이제 지우면은 4개 4개 지우면 여기 5개가 남는다. 그래서 플러스가 5가 되는 거야. 맞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6에다가 y 자리에 마이너스 5 집어넣고 아래쪽에 3을 넣고 마이너스는 x에 3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하는 건데 여기는 곱하기를 안 해도 구별이 되잖아. 그래서 가로를 쓰면 구별이 된단 말이야. 이랬죠? 아무튼 그 약분이 되니까 여기는 1을 쓰고 2를 써. 그럼 분모에 1이 있으면 이거 안 써도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이 된단 말이지. 마이너스 10이라는 수로 바뀌고 얘는 계산하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15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로를 친 다음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실수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 실수 안 하고 싶다면 괄호를 꼭 하세요. 알았지? 그럼 얘가 어때? 플러스가 되면서 안쪽에 부호를 바꿔주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호가 다른 거니까 이제 서로 지우는 관계. 즉 빼는 계산이 성립된단 말이야. 10개를 다 지웠는데 여기는 5개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 아니야? 결국에 뭐예요? 아, 플러스 5만 남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바로 이렇게 문자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식의 값은 5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고생했습니다.